네, 안녕하세요. 탑리뷰 아나운서 송서입니다. 탑리뷰의 장수용 PD입니다. 네, 지난번 순정 테스트 방송이 나간 후에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영광이었고요. 네. 당시 이제 이원일 선수 그리고 조승우 레이스 엔지니어 이제 함께 협업을 해서 정말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진행했고, 사실 네. 이제 그때 송서희 아나운서님의 뛰어난 언변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외모가 큰 힘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별 말씀을요. 고맙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자동차 바닥은요, 여성 시청자가 정말 그 수가 적어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주변에 이렇게 여성 시청자분들 좀 많이 계시면은 저희 탑리뷰 채널 좀 많이 소개시켜줘서 좀 많이 좀 보게끔 해주세요. 최다 그냥 송서희님 예쁘다. 아니요. 너무 좋아하신다. 네, 진짜 고맙습니다. 네. 저희 탑리뷰 열심히 더 공부 많이 해올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 1차 순정 테스트 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제 이번 2차 그 익스트림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앞서서 지난번 1차 당시 순정 때의 좀 중요한 그 퍼포먼스 기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제로백 테스트 공인 재원 기록상 정차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돌파되는 시간이 4.7초였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계측했었을 때 가장 빠른 기록은 4.71초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공인 재원 기록과 실제 계측 기록이 거의 일치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려보겠고요. 그 다음 인제 스피디움에서 순정 그 자체로 저희가 11월 8일 날 외기 온도가 16도였을 때 계측된 랩타임 기록은 1분 57.69초가 계측됐습니다. BMW M4가 저희가 5월 달에 계측했을 당시에 54초대가 기록됐었거든요. 약 3초 정도 가량의 차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BMW는 그 M이라는 그 브랜드를 운영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고 모터스포츠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해요. 하지만 현대는 얼마가 안 됐습니다. 따라서 그런 거를 한번 감안했을 때 현대의 그 고성능 차량에 대한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점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속 속도는 0.5초를 넘지 않았고요. 또 냉각수 온도는 최대 114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서행을 해도 쿨링이 잘 된다는 것 또한 굉장히 놀라웠었죠? 네, 이제 물론 아쉬운 점이 있었죠. 단점이 아니라 아쉬운 점. 그러니까 순정 브레이크 패드와 순정 타이어가 일반 도로 주행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서킷 주행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는 고성능 브레이크 패드와 고성능 타이어를 장착하고 소위 익스트림 테스트를 이번에 진행해 봤습니다. 제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지난번에 저는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네. 지난번 주말에 눈이 정말 많이 왔는데 장승 PD님께서 강원도까지 익스트림 테스트를 다녀오셨습니다. 이제 브레이크 패드와 또 타이어를 보강하셨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자, 우리 탑리뷰는 차량의 실제 휠 구동 출력 다이노 테스트도 하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저희가 그 파주에 위치한 NK 스피드에서 저희가 시승하는 거의 다수의 차량들을 이제 다이노 장비에 올려서 실제 휠 구동 출력을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G70 또한 당연히 측정을 해보았고요. 결과는 다음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공인 재원 기록이 370마력인데 실제 휠 구동 출력은 341마력이 측정됐습니다. 즉 29마력 정도의 손실이 있었고 이걸 퍼센트로 환산한다면 약 8%인데 상당히 뛰어난 기록입니다. 자, 왜냐하면 한 불과 몇 년 전에 그 현대 차량들 굳이 사륜 구동이 아니라 뭐 전륜이건 후륜이든지 간에 손실률이 그 최대 20%까지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8%의 손실률만 나왔다는 것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뻥마력이란 이런 그 거친 비판을 이젠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유를 넣었을 때는 얼마나 손실률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차후 저희가 또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그 다이노 그래프를 통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터보 엔진 특유의 토크 밴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토크가 앞쪽에 강하게 좀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쪽에 토크가 몰려 있다 보니까 그만큼 그 힘을 고스란히 전달받을 수 있긴 한데 이게 리니어하게 엑셀을 전개하지 못하게 되면은 코너 탈출 시에 엑셀을 리니어하게 전개하지 못한다. 그러면 좀 더 오버스티어 성향이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잠시 뒤에
적나라한 데이터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서킷 마니아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또 기다리실 순서죠. 랩타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 주변에 남사친들이 그렇게 전화를 해서 랩타임 이번에 익스트림 어떻게 나왔냐 전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장승 PD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저한테까지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이런 건 정말 그 극비고 보안 자료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공개해서는 안 되죠. 아니 탑 리뷰 이거 너무 협업이 너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인터넷 카페에도 엄청 몇 초다 말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오늘 촬영하기 이제 전날 어제였죠. 제 카톡에 불났었어요. 그리고 또 뭐 이원일 선수, 조순호 레이스 엔지니어 그분들까지 전화 와가지고 절대로 이제 철저하게 항고하라고 이제 와. 그분들까지 이제 괴롭힘 당한 거예요. 아니, 괴롭힘이란 말보다는 네. 이제 그만큼 저희에 대한 이제 어떤 애정 표시겠죠.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과 이제 기꺼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혼자 또 진행하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네. 팀과 또 함께 하셨나요? 네,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테스트 때와 동일하게 테스트 드라이버는 이제 인디고 레이싱 팀 소속의 이원일 선수, 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은 네. 레이스 엔지니어인 조순호 님께서 1차 테스트 때와 똑같이 이번에도 열정을 가지고 함께 협업해 주셨습니다. 네. 자, 저도 설레네요. 이제 드디어 G70 익스트림 테스트 랩타임 기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개해 주시나요? 네, 이제 해드려야죠. 네. 1분 네. 50, 잠깐, 억울해. 제가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퀴즈를 낼게요. 와,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시청자분들한테는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내가 성희님한테는 이번 기회에 내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선물이요? 정말 큰 선물이에요. 이 퀴즈를 맞히시면 네. 저와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맞추시면 돼요. 자, 들어갑니다. 네. 1번, 네. 1분 52초 대. 52초 때. 2번 53초 대. 3번 54초 대. 네. 4번 55초 대. 55초 때. 이게 따로 출력 튜닝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네, 출력은 손대지 않았고 힌트 몇 개 드릴게요. 일단 힌트 하나. 외기 온도가 네. 저희가 두 번째 테스트 했을 당시에 네. 약 4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테스트 때보다 외기 온도가 12도 정도가량 더 시원해졌죠. 그러면 제가 시원하게 54초 때. 그렇게 저랑 데이트하는 거 싫으세요? 아니요. 아니, 그렇게 싫으세요? 아니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마지막. 53초 때. 축하드립니다. 아, 이게 왜 맞췄는데도 왜 이렇게 영- 슬프죠, 기분이? 영화는 뭐 보고 싶으신지, 아니요. 뭐 드시고 싶으신지 아이고. 제가 4시간의 시간을 드릴게요. 아, 역시. 저도 이제 좀 적응가 되어 가는 것 같네요. 네. 아니, 근데 신기하네요. 4초가 줄였나요, 그럼? 네, 정확한 이제 계측 기록을 말씀드리면 1분 53초 89가 나왔습니다. 와. 거의 약 4초가 단축이 됐어요. 아니, 출력 튜닝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정도 기록이면은 BMW M4가 순정으로 인제 스피디움 달렸을 때의 그 랩타임과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물론 이제 당연히 BMW M4도 브레이크 패드 보강하고 타이어를 보강하게 되면은 약 48초에서 49초대까지 또 이제 기록이 단축되니까 네.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BMW가 자랑하는 고성능 스포츠카 M4가 순정일 때와 동급의 기록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정말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보강이 신의 한 수였네요. 네,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킷 주행에서의 세부적인 사항들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죠. 네, 2차 테스트 때 출력은 어땠나요? 네, 저희는 그 서킷에서 실제 주행하고 있을 당시의 출력마저도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외기 온도는 1차 때는 16도, 그리고 2차 때는 이제 약 4도 정도 가량이었었는데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흡입되는 공기 밀도가 높아져가지고 최대 출력이 약 3.6% 정도가량 더 높아졌었습니다. 그리고 랩 주행이 반복이 돼도 그 최고 출력이 떨어지지 않는 점 또한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또한 냉각수 온도도 최대 108도 정도 가량이 이제 측정이 됐고 약간의 서행을 해주어도 곧바로 쿨링이 되었다는 점은 1차 테스트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서킷 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 RS4로 보강을 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한국 타이어의 RS4라는 그 제품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 타이어는 그 스포츠 타이어이긴 한데 스포츠 타이어의 그 종류들 중에서 가장 상급이에요. 잠깐 우리 그 덕후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본적인 상식 함께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포츠 타이어는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지난번 그 순정 당시에 장착돼 있었던 미쉐린 PS4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타이어는 스포츠 타이어 종류 중에서 입문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스포츠 타이어 중에서 프리미엄 스포츠 타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 한국에서 참 많은 인기 얻었었던 미쉐린의 PSS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라인업이 있습니다. 바로 익스트림 스포츠 타이어라는 게 있어요. 그렇군요. 뭐 종류는 이제 뭐 금호의 V720, 넥센의 SUR4G, 한국 타이어의 이제 RS4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 타이어 RS4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약간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순정 당시에 그 미쉐린 PS4가 앞에는 225, 네. 뒤에는 25였잖아요. 네네. 그렇게 일치를 시켜야 됐었는데 이 한타가 네. 225는 있는데 255 사이즈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45 사이즈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즉, 앞뒤 타이어 사이즈 밸런스가 솔직히 깨진 거예요. 그럼 이제 타이어 전체의 그립 능력은 정말 좋아졌어요. 사실 그 미쉐린 PS4와 RS4의 그립 능력은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월등히 RS4가 높아요. 네네. 근데 앞뒤 사이즈 밸런스가 지금 깨졌기 때문에 코너 탈출뿐만 아니라 코너 진입 때부터 오버스티어 성향이 아이고. 엄청 심해진 거예요. 저희가 사실 이러한 오버스티어 현상이 나올 걸 예상하고 얼라이먼트 세팅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순정 그 세팅 값보다도 뒤토우를 더욱 인으로, 즉 안으로 집어넣었고 뒷타이어 공기압을 낮추었음에도 이렇게 오버스티어 현상이 심해진 것 또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PD님, 우리 그 후륜 타이어도 25 사이즈로 했었다면 52초 때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를 죽이려고? 아니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눈을 다 초롱초롱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도전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저희처럼 데이터로 정밀하게 분석을 하는 이런 매체들은 몇 초까지 나올 거라고 저희가 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오늘 저랑 데이트하기로 하셨으니까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언제쯤 저희가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바로는 안 되고 네. 저 2018년도에 네. 여기서 하나 제가 한국 타이어에게 좀 바라는 점 하나 얘기할게요. 네. 일단 19인치의 이런 RS4를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분들은 그만큼 고성능 차량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네. 그렇다면 255, 265 이 사이즈는 꼭 필히 좀 출시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빠른 시일 내에 그 기록을 좀 보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네. 이제 타이어가 바뀐 상태에서 서스펜션은 어땠나요? 네, 일단 그 순정 서스펜션 분명히 좌우 롤 현상이 서킷 주행에서는 좀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자, 하지만 운전자가 어떤 그 서킷 주행에서 그 컨트롤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은 본격 스포츠 주행만 하기 위해서 태생된 차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서킷 주행에서 롤을 좀 죽이겠다고 스테빌라이저나 스프링의 세기를 강하게 한다면 서킷 주행은 더 만족스럽겠지만은 대신 일반 도로에서 승차감이 엉망이 돼요. 따라서 이 정도면 저는 이상적인 그 셋업을 했다라고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립력이 더 좋은 한국 타이어의 RS4가 보강됨에 따라서 더 큰 횡지를 견뎌낼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좌우 하중 이동이 더 많아진 것 또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EDC를 통해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지원되어서 댐퍼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면 어땠을지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BMW의 M3나 M4 같은 경우는 G70과 마찬가지로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 똑같이 있는데 이 M3나 M4는 한 개 더 있어요. 네. 스포츠 플러스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70도 어차피 그 서스펜션이 그 댐퍼가 EDC 방식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해줘도 곧바로 이제 그 댐퍼 세기가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의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좀 현대가 해줬으면은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바라는 게 항상 많으세요. 네, 이러면서 이렇게 자동차 발전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브레이크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 랩타임이 4초나 단축이 됐잖아요. 이제 브레이크도 한 몫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 그 순정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저희 고속 주행을 하다가 풀 브레이킹을 하게 되면은 그 종지값이 하락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다음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폭이 더뎌지는 것을 보게 되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윈맥스 W3 그 제품을 보강한 이후에는 마지막에 그 종지값의 하락폭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였느냐? 6랩을 풀어택을 계속 반복해도 브레이크가 지치지 않아요. 제가 사실 그 수많은 이 고성능 브레이크 패드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는데도 왜 윈맥스를 했냐면은 네. 제가 이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작년 이제 동계 시즌 때 아반떼 AD 스포츠에 그 장착을 하고 그때 경험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한 12랩을 연속으로 주행해도 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번 G70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동 성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 이건 느낌적인 건데요. ABS의 그 작동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쉬움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BS가 좀 빠르게 작동을 했고요. 고속 주행을 하다가 풀 브레이킹 초반 시에 ABS가 강하게 작동을 하면서 그 브레이크 페달압이 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동 후반부 영역에서는 다시 그 페달압이 풀어지다 보니까 직관적인 제동 컨트롤이 좀 힘들었다는 점, 이건 좀 약간 아쉬운 좀 필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차 순정 테스트와 2차 익스트림까지 맞춰보았는데요. 테스트한 후에 서킷 주행에서의 G70 차량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죠. 사실 서킷 주행을 하기 전만 해도 일반 도로 주행을 할 때 가령 제로백 테스트, 이게 그 단순히 직발 빠르다고 해서 이거를 스포츠 세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이번 서킷 주행에서 보면은 다양한 평가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얼마나 견뎌냈는지가 참 중요한 거였었는데 테스트 전만 해도 반신반의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데이터라고 하는 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어떤 감각으로 느끼는 거, 감성으로 느끼는 거는 오류가 엄청나게 나올 수 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차량은 스포츠 세단이 맞습니다. 그래요. 더 정확하게 비교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제규어의 XES, 벤츠 C43 AMG, 그리고 국내엔 출시되지 않은 BMW의 340i, 얘네와 동일한 타이어를 장착한 상태에서 같은 시간대에 인제 스피드면서 붙는다.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건 해봐야지 합니다. 해보지 않고선 데이터로는 감히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네. 모순이에요. 네네. 하지만 이 말씀은 드릴 수 있겠어요. 절대로 망신은 안 당할 것 같아요. 와, 엄청난 극찬이시네요. 저는 되게 단순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데이터로 나올 때는 평가한 내용대로 그걸 저희가 녹여서 요지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네. 와, 아니 진짜 탑 리뷰는 촌철살인 리뷰로 유명한데 네. 이렇게 극찬을 주는 게 모두들 의아해하세요. 한간에는 현대차의 협찬을 받지 않았나 장수용 PD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현대와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이가 아름답지 않아요. 네. 이번 G70 3.3 터보 2차 익스트림 테스트도 사실 그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익을 위한 자동차 소비자분들의 G70에 대한 그 알 권리를 제대로 실현시키라고 네. 티소 시계 브랜드에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언제나 이상적으로 꿈꾸던 거였었어요. 자동차 리뷰 매체가 자동차 혹은 자동차와 관련된 거를 테스트하는데 그 제조사로부터 후원받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아닌 제3의 곳으로부터 이렇게 후원을 받는다. 정말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제가 시간이 정말 많이 흘러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자부심으로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공정한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탑 리뷰가 재미난 콘텐츠를 네. 많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네. 콘텐츠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계획 중인 게 미녀 아나운서 레이서 만들기. 미녀 아나운서요? 네, 누구 있어요? 누구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 아니 누군데요? 제가 감히 누구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서희님이죠. 아 저요. 좀 전에 여기 연기가 여기는 저만 있을 수 있어요. 여자는. 여러분들 저 묶였습니다. 이건 제가 눌러앉힌 게 아니라 제가 노예가 됐어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외에 뭐 좀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란 투리스모 이제 그 시뮬레이터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리뷰할 계획이 있고 르노 삼성 SM6 테스트가 이미 마쳤고요. 기아 소렌토 또 그거 이외에 올해의 차 한번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네. 저희는 단순히 차종별로 뭐 1등은 무슨 차, 2등은 무슨 차 이게 아니라 차량에 들어간 수많은 파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파츠들에 대해서 베스트와 워스트로 나눠서 한번 평가해 보고 싶어요. 가령 이제 서스펜션의 베스트는 A 차량, 서스펜션의 워스트는 C 차량, 뭐 그리고 엔진의 베스트는 B 차량, 엔진의 워스트 차량은 D 차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쪼개가지고 평가하고 그 세부 항목별로 베스트가 제일 많은 차량을 이제 명예히 이제 1등을 선사하는 이제 그런 방송도 한번 준비하고 있고 네. 그때 오실 거죠?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네. 그날도 또 이제 퀴즈 내서 데이트해야지. 네, 자, 알겠습니다. 또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좋은 콘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탑리뷰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꼭 구독도 해주세요. 다 하셨습니다.